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 제 남편은 38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결국 결혼 생활 1년 동안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었고 서로 눈 맞아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특별한 수집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결혼하기 전까지도 몰랐고 연애할 때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냥 깔끔한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결벽증이 아니라 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취미였습니다. 이걸 취미라고 해야 할까요? 수집을 해야 한다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국 이해해 줄 수 없었고 이혼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음식점인데 어때? 맛있을 것 같지? 지금 오픈 이벤트라서 싸게 먹을 수 있겠다. 여기 깔끔하니 음식도 잘 나오고 괜찮네. 앞으로 자주 와도 될 것 같은데. 나 이런 음식 좋아하잖아. 양고기는 여기가 최고인 듯한데. 그치. 냄새도 안 나고 확실히 사람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상견례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일어나 계산을 하러 가는데 남편이 제가 앉았던 자리에 가더니 뭘 주섬주섬 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하고 남편에게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떨어뜨렸어? 뭐가 있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실수로 뭐라도 떨어뜨렸나 해서 확인차 한번 봤지. 가자. 그렇게 저는 별 생각 없이 나왔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뭘 줍는 것 같긴 했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그냥 그럴 의미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하고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따로 부모님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하게 되었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남편 집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집으로 이사를 했고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며 제안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이제 여기에서 신혼집으로 생활을 할 텐데 내가 여기 살던 패턴이 있어서 그런데 같이 조율하면서 살겠지만 한 가지 부탁 들어줄 수 있어? 부탁. 뭔데 그래? 뭐 심각한 거야? 내가 못 들어줄 만한 거야? 그게 있잖아. 저기 작은 방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는데 절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청소도 내가 알아서 할게. 뭐라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어? 뭐가 있는데? 그래? 내가 알면 안 되는 것들이야? 우리 이제 부부인데 서로 숨길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그건 알지. 우리가 이제 부부니까 서로 숨기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정리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리고 시간 되면 내가 말할게. 알았지? 그래. 알았어. 서로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줘야지. 그렇지만 올해는 못 기다려.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부부야.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궁금한 점을 참고 남편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살던 집에 제가 들어왔는데 일단 정리가 덜 된 것 같아 기다려주기로 했지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숨기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 시간에 제가 자는 걸 확인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새벽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이 들었고 이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저기 작은 방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한테 숨기면서 새벽에 몰래 들어가는 거야.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말해줄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내 취미 생활이라서 그래. 나도 이 문제로 은근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많이 쓰여서 좀 힘들어.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우리 부부잖아. 알았어.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할게. 알았지? 그렇게 남편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면서 저의 서운함을 말했고 제 말을 이해해주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잠시 나갔다 온다면 같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스를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작은 방에서 쓸 거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담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저녁을 준비했고 남편은 다시 나와서 씻고 같이 저녁 먹었습니다. 참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이해해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저한테 거의 정리가 다 되었다면서 곧 끝난다는 말을 해주며 방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작은 방을 모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방이 열렸고 처음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냥 책상밖에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 나한테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여기 작은 방에 있던 것들이 도대체 뭐였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그게 있잖아. 나는 수식하야. 내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밖에서 데이트를 하던 사소한 것 놓치기 싫어. 그날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뭔데? 돌려 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봐. 그러니까 뭘 수집하는 거냐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해줄게. 왜냐면 내가 아직 너한테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면 말해줄게. 일단 나 차에 실은 짐 좀 정리하고 올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고 나가버린 남편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도 정말 많이 참았다 생각하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작은 방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책상 밑에서 작은 물체가 한 개 빨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끄고 희한하게 생긴 물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해보면 투명한 필름통 같은 거였습니다. 연도와 날짜가 적혀 있었고 특정 지역과 몇 시 몇 분 제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 검은색 실 같은 게 한 가닥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건 다름 아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필름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달력을 찾아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만났던 날짜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늦게 일어나고 제가 있던 자리를 한번 훑고 나왔던 게 머리카락을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박스를 몇 개씩 가지고 와서 저녁 때마다 박스에 이 작은 필름통을 담아서 어디로 갔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실을 숨기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있다가 들어왔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너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날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과 생활했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나가는 걸 저도 놓칠 새라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안 타고 걸어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가 보니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고 저도 바짝 쫓아가 보니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단으로 몰래 올라갔습니다. 한층 위인 4층에서 남편이 나오기 기다리고 있었고 1시간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양수함에 넣고 다시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바로 양수함의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불을 켰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배경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수천 개를 넘어설 것 같은 필름통 등이 꽉 차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니 각 연도와 날짜가 적혀 있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과 날짜와 연도수가 적혀 있었고 필름통 안에는 머리카락이 한 개씩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와 있었을 때마다 모든 걸 담아서 기록을 했다는 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서 너무 충격이었네요. 저와 연애하기 전부터 제가 지나갔을 때 흘렸던 머리카락을 모두 수집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는 말과 함께 한 걸음에 남편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한 거야? 이 상황은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내가 이상한 놈이 된 거잖아. 너 충분히 이상한 거 맞아. 아무리 포장을 해서 나한테 말해도 이 상황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와 연애하기 전부터 내 머리카락을 수집했더라. 지금 이게 무슨 뜻인 거야? 내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봐.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네. 그냥 정말 단순히 아무 의미 부여 안 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수집이었을 뿐이야. 봐봐. 다른 필름통에도 측정 날짜와 장소가 다 기입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걸 왜 하필 머리카락으로 수집을 하는 거냐고.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라니까. 그냥 일기를 쓰든지 하면 되지.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수집하는 건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무언가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마침 머리카락이 보였고 그걸 보관했었는데 오늘 날까지 온 거야.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데 왜 남자 거는 전혀 없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냥 내가 수집하고 싶은 스타일일 뿐이야. 이제 알겠으면 내 소중한 공간에서 나가줄래? 아,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 소중하다는 거야. 너 지금 이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필름통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에는 나를 전혀 이해시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희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는 거야. 당연히 모르겠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내가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지 난 알아야겠어. 왜 내가 소중하게 수집하는 걸 쓰러뜨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몰라. 나만의 소중한 기록의 취미이니까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안 그러면 우리 이혼하는 거야. 이렇게 못 살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한 수집 취미라고 했잖아. 그러니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알았어? 아, 그래? 알았어. 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상한 취미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해야지. 왜 결혼하고 나서까지 숨기를 한 거야? 정말 너무 소름 돋는다. 이런 행동 당장 그만둬. 안 그럼 진짜 이혼이야. 알았어? 이래서 내가 말 안 하려 했던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서 절대 그만둘 수 없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냥 이혼하자. 뭐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는 필름통에 들어있는 머리카락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네. 그래, 알았어. 이혼해. 그리고 너무 열받아 뒤를 돌아서 나오려는데 제가 있던 자리에서 남편은 저의 머리카락이 떨어진 게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대놓고 하는 행동에 피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국 양가 부모님 이 사실 모두 알게 되었으며 이혼 위자료 모두 남편이 물게 되었고 같이 회사 생활하는 것조차 소름이 돋아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처음이네요.
아무리 사랑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의 행동이 정상적인 거였을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이해하고 살았어야 했나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